머리가 계속 멍하네. 그거 뇌를 녹이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 박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서 공개된 1부와 2부 영상 다들 보셨습니까? 1부에서는 우리 뇌를 살리는 핵심 비밀인 뇌혈류와 혈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는 법을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그 혈류가 지나가는 통로인 경동맥 마사지와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로를 아무리 잘 뚫어놔도 그 위를 달리는 트럭에 썩은 음식이 가득 실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뇌세포는 굶어 죽습니다. 아니,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독에 중독되어 죽는 거예요. 오늘은 그 독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독할 건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3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독할 것인지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여러분 냉장고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녹이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거 맞죠? 배즙, 양파즙, 도라지즙 비싼 돈 주고 사드신 거 압니다. 근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뇌 미세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막아버리는 주범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당장 냉장고로 달려가서 버리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첫 번째 독소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일즙과 설탕, 이 하얀 독약들입니다. 원장님,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일 자체는 섬유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문제는요, 즙으로 짜서 드시는 순간 그게 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드시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근데 즙으로 짜면요, 그 섬유질은 다 버려지고 액상과당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뇌혈관을 깨끗한 시냇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설탕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흐름이 느려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요. 그러면은 뇌 미세혈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그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당분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혈관 벽이 녹슬어서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그러면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뇌세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과도한 당분이 뇌 속에 치매 단백질을 쌓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당분 과다 섭취가 뇌를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하냐고요? 배즙, 양파즙, 도라지즙, 석류즙, 매실즙, 건강 프로그램 보고 사드신 그 비싼 것들 다 버리십시오. 특히요, 설탕이 들어간 거 있죠? 단맛이 나야 먹기 편하니까 하면서 설탕 넣은 거. 그거 그냥 독약입니다. 당장 버리세요. 대신이에요. 과일은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사과 반 개, 배사분의 1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탕 넣은 커피, 단빵, 과자,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독입니다. 자, 두 번째 독소 말씀드릴게요. 산패된 기름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프림 같은 거 트랜스 지방 덩어리라고요. 근데 오늘은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기름 있으시죠? 몸에 좋다고 해서 사다 놓으신 거 말입니다. 근데요, 그 들기름이 언제 산 건지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산 건지 재작년에 산 건지 모르시죠? 그거요, 독입니다.
기름은요, 공기와 만나는 순간부터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산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병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해요. 그 이상 지나면요, 그 기름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소로 변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고요? 바로 뇌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60%가 지방이거든요. 산패된 기름이 뇌로 들어가면 뇌세포막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뇌세포 간의 통신이 끊겨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가는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더 큰 문제는요, 산패된 기름이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글림파티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에도 하수도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이 하수도가 작동하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요. 그 노폐물이 뭐냐고요? 바로 치매 단백질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요. 근데 산패된 기름을 자꾸 드시면요, 이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요. 하수도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치매 단백질이 뇌 속에 계속 쌓입니다.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결국 알츠하이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째, 들기름은 작은 병으로 사세요. 100ml, 200ml, 작은 거요. 따고 나서 한 달 안에 다 드실 수 있는 양만 사십시오. 둘째, 냉장 보관하세요. 뚜껑 꼭 닫고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어두세요. 셋째, 튀긴 음식 드시지 마세요. 치킨, 탕수육, 도넛 이런 거 고온에서 튀긴 거 있죠? 그 기름이 200도 이상 올라가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성 기름 사용이라고 써 있어도 그거 산패된 기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안 드시는 게 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독소 말씀드릴게요. 가공육과 짠 음식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거 좋아하시죠? 단백질 보충하려고 드신다고요? 그거요. 단백질이 아니라 독을 드시는 겁니다. 가공육에는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고온에서 조리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해요. 이게 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뇌세포의 DNA를 공격합니다. 세포가 죽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소시지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5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소시지 4개만 드셔도 하루치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까지 드시면요, 가뿐히 3000mg 넘어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혈액 속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뇌 미세혈관을 지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은 뇌 미세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나트륨이 많으면은 뇌 세포가 질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질식하냐고요? 나트륨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면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뇌세포는 산소 없이 3분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면요, 하루에 수만 개씩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어제 드신 짭짤한 찌개, 국물 한 대접이 여러분 뇌세포 수만 개를 질식시킨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근데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가공육은 끊으세요. 소시지, 햄, 베이컨, 어묵 이런 거 다 끊으십시오. 대신에 신선한 고기를 드세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이런 걸로 단백질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물은 절대 다 드시지 마세요. 찌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국 한 그릇에 나트륨이 10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거 다 드시면 혈압 확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독소를 버렸으면 뭐 이제 해독제를 넣어야죠.
뇌를 청소하고 치매 단백질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는 브로콜리 사과 주스입니다. 아까 과일즙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달라요. 브로콜리를 넣으니까요. 브로콜리에는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뇌 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의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브로콜리 생것 50g, 사과 반개, 물 200ml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세요. 이거 한 달만 드시면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점심에는 강황 카레입니다. 강황 들어보셨죠? 노란색 가루예요. 이 안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뇌 속에 치매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 끈적끈적한 단백질 덩어리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황을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후추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2000% 높여줍니다. 2000%요. 믿기 힘들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심에는 카레를 드세요. 시판 카레 가루 말고요, 강황가루를 직접 사서 넣으세요. 강황가루 한 티스푼, 후추 한 꼬집, 이렇게 해서 카레를 끓이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넣고 채소 듬뿍 넣어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세 번째, 저녁에는 들기름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감싸는 갑옷 같은 거예요. 이 갑옷이 튼튼해야 뇌세포가 외부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도 빨라져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경 신호가 잘 전달되게 해줍니다. 어떻게 드시냐고요? 달걀 2개를 삶아서 노른자만 꺼내세요. 거기에 신선한 들기름 한 티스푼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소금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이거 저녁마다 드시면요, 자는 동안에 뇌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림파틱 시스템이요, 치매 단백질이 싹 씻겨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간식으로는 베리류를 드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거요. 이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뇌 미세혈관에 탄력을 되살려 줍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뇌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5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냉동 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이 신선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시겠죠? 말만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로 가세요. 그리고 버리십시오. 과일즙, 오래된 들기름, 가공육, 짠 반찬 다 버리세요. 아까운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아까워서 드셨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몇백만 원 쓰시게 됩니다. 지금 버리는 게 나중에 돈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침에는 브로콜리 사과 주스, 점심에는 강황 카레, 저녁에는 들기름 달걀, 이 3가지만 실천하세요. 한 달만 해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말할 때 단어가 술술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뇌 독소를 빼고 뇌를 청소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부에서 혈관 도로를 뚫었고 2부에서 하수도를 정비했으며 오늘 3부에서는 그 위를 달리는 음식물 트럭까지 깨끗하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로도 좋고
음식도 좋은데 운전을 엉망으로 하면은 결국 대형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다음 사부에서는 뇌 건강을 완성하는 최후의 방법, 즉 올바른 수면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라는 뇌 운전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냉장고 속 독소를 버리는 것, 그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뇌 건강, 자식이 챙겨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